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날 교환사채 발행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는 이런 공시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대응하는 거죠. 자사주 소각하느니 교환사채 발행해서 내가 투자금 조달하겠다. 투자금.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도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기업이 있고요. 좋은 시각으로 보는 기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한다고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이 교환사채 발행 잘했다. 어떤 기업은 이거 지금 어디 쓸 데도 없는데 현금만 확보하려고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보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LS 마린 솔루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이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회사가 또 언론에서 발표도 했잖아요.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 자금 늘리는 거, 시설 자금 늘리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74억 정도 조달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로 내부 자금 활용해 가지고 총 780억 해상풍력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력이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 매출의 성장, 여기에 따라오는 이익의 성장. 그리고 이익이 성장하면 무엇이 성장하죠? 주가가 또 성장합니다. 펀더멘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사채 발행 결정한 거 저는 명분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조건들을 또 저희가 하나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전환사채하고 좀 차이점을 두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환사채는 신주 발행이 없어요. 신주 발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주식 중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의 주식 130만 주 정도가 좀 넘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담보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주 발행이 없죠. 그런데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러한 채권들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이 있습니다. 신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전환 청구를 했을 때 신주를 발행해서 그 전환 청구한 투자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이 되면은 무엇이 안 좋은가요? 주식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주일 때하고 200주일 때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 100주일 때 100억 벌었는데 200주일 때도 100억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주를 발행했을 때 이익이 100억 난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1억씩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0주로 늘어나서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 5천만 원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는 늘어나면은 우선은 주식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환사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의 내용들이 또 요새는 공시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신주 발행이 없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주식 소각 안 하고 이 투자금을 받아서 이걸로 사업 더 확장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이자율이 얼마냐 이것도 좀 봐야 되죠. 표면이자하고 만기이자 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표면이자는 투자자가 돈 납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4%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상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를 4로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4분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4%를 주는 게 아니라 4로 나누면 몇 퍼센트죠? 1%. 1%를 4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이자가 있으면은
회사에서는 이자 비용이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 이자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몇 퍼센트를 받아가느냐, 이거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게 0%일 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죠. 그런데 1%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LS마린 솔루션 이 규모에 비해서 374억 원 많은 규모의 투자 자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순서대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중간쯤에 나오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교환의 대상입니다. 교환의 대상. LS마린 솔루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가 이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의 대상의 주가가 올라가야 이 투자자들이 교환 청구하고 시장에서 주가 차익 보고 나갈 수가 있고 그 기간 안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쯤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교환사채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환 청구 대상이 무엇인가요?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올라가야 교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주가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LS마린 솔루션이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LS마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했다가는 이거 확인 잘 안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교환의 대상은 LS마린 솔루션 주식회사 김영식 보통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LS마린 솔루션의 주가 차이, 이걸 보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투자한 거다. 뭐 투자자들이 저 1% 금리 받으려고 교환사채에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교환사채, 전환 우선주, 상환전환 우선주, 이렇게 메자닌 쪽 관련해 가지고 발행하는 저 시장 쪽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오롯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가 차익이에요. 이자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34만 5,875주 자기 주식 가지고 있던 거 전량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S마린 솔루션은 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봐야 되는 거, 교환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교환 청구 기간. 교환사채를 투자하고 나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6년 6월 27일부터예요. 굉장히 특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교환사채 납입하고 난 다음에 통상 한 달 뒤부터 교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 청구 기간이 납입일로부터 거의 뭐 6개월 뒤에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한다라고 해서 6월 27일까지는 오버행 물량으로 많은 물량이 134만 5,875주 이거 나오지 않을 거다, 못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투자하는 투자자들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이들의 단가는 얼마가 될까? 교환가액 27,800원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단가예요. 이 가격보다 높아지는 주가를 목표로 하고 이 교환사채에 투자했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리픽싱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격이 단가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누구냐? 제가 상당히 좀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다 이제 판단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신탁업자입니다. 시키는 대로, 주문 넣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그 투자는 어디서 하느냐? 펀드가 들어오는 거죠. 펀드. 그래서 본건 펀드 1, 2, 3 이렇게 나와 있죠. 브레인 자산운용입니다. 이 브레인 자산운용, 메자닌 쪽에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운용 규모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브레인, 이게 운용사 이름이고요. 뒤에가 펀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다. 사모투자신탁 만들어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펀드 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주가 차익 목적으로 들어온 거다. 그리고 27,800원이 그들의 단가다. 그리고
납입일은 또 언제냐? 납입일 기준으로 주가가 막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납입일 같은 경우는 12월 17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환사채 투자한다고 시장에서 LS 마린 솔루션 주식 사지 말란 법 없을까요? 교환사채 투자하면서 저렇게 이자율부터 해가지고 교환 가격, 그 다음에 납입일, 이거 혼자 정하고 저렇게 투자했을까요? 회사하고 저 투자자들하고 긴밀한 어떤 이야기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만 보고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현금 수요를 해주는 곳에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또 의견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하고, 이거는 좀 이 정보의 사각지대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투자하냐,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과거에 어떤 투자들을 해왔었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더 이제 모니터링해야 되는 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